네,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오늘 88페이지에 있는 수질오염 지표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래서 수질오염 지표라는 파트는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수질오염이 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DO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BOD라든지 COD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SS라든지 색도, 뭐 SS, 색도, 탁도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하면 물속에 어떤 이물질이나 아니면 뭐 떠있는 물질 같은 것들이 많아서 색깔이나 탁도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수질오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를 판정할 수 있겠죠. 눈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수질오염 지표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지표 하나를 가지고 오염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정도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DO, BOD, COD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뒤에 나오는 뭐 콜로이드라든지 SS 같은 경우에는 특징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들 DO부터 해서 정리를 해놓으실게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DO는 디졸브드 옥시전이라고 해서 용존되어 있는 산소. 용존이란 말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말한다. 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를 우리가 용존산소라고 얘기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제가 특징이라는, 그러니까 뭐 딱히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특징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DO가 물속에 산소가 많을 조건과 산소가 적을 조건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DO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볼게요. 일단은 DO의 정의, 수중에 녹아있는, 용존되어 있는 산소를 말하는 거죠. 이 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뭐 수질이 좋은 물이다, 수질이 안 좋은 물이다 판정을 할 수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질이 뭐 용존산소가 엄청 많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보통은 산소가 많은 물은 깨끗한 물, 산소가 적은 물은 좀 더러운 물, 오염이 된 물이라고 판정을 할 때 용존산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중에 만약에 물 속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용존산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라는 액체잖아요. 그쵸? 액체에는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포화, 불포화, 과포화는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얘가 물이고 물에다가 물 1리터인데 여기다가 설탕을 딱 10스푼을 넣으면 더 이상 안 녹아 들어간대요. 10스푼이 딱 요 상태, 요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최대치라고 보면 10스푼을 뭐라고 하냐면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쵸? 10스푼이 녹아 있는데도 11스푼, 12스푼, 13스푼 계속 넣으면 10스푼은 녹지만 나머지 3스푼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과하게 넣어준 거니까 과포화 상태라고 보는 거고, 10스푼이 녹을 수 있는 포화 상태에서 10스푼이 녹아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뭐 6스푼, 5스푼밖에 안 넣었다라고 하면 더 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불포화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포화와 과포화와 불포화에 대한 기준을 보면 물에는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딱 포화 상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적으로 포화, 용존, 산소라고 쓰고 앞으로 포화, 용존, 산소에 대한 기호가 나오면 CS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산소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속에 녹을 수 있는 최대한 산소량을 포화, 용존, 산소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물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물마다 불순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염분의 농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